야, 이거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코나 전기차 가격이 공개됐죠. 당연히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조금을 포함하면 내연기관차랑 비슷하거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5천만원대로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보조금을 포함하면 3천만원 초중반에서 4천만원 중반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최근에 가격 올린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런 여론을 의식이라도 한 걸까요? 오늘은 코나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 나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What's there to hold in the light of this moon? 코나 내연기관 모델 가격 범위를 한번 볼까요? 2.0 가솔린부터 1.6 하이브리드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모델의 가격 범위를 보면 최저 가격은 2,468만원부터 풀옵션 가격은 3,826만원입니다. 정기 모델 가격도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스탠다드 모델은 4,655만원부터 롱레인지 풀옵션 모델은 5,600만원에 달합니다. 이게 진짜 정상적인 가격인가 싶으실 건데 전기차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지금 공개된 가격은 개별 소비세 3.5% 기준 가격도 아니고 세제 혜택이 빠진 가격이고요.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스탠다드 모델 프리미엄 트림은 보조금 포함 3천만원 초중반에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롱레인지 프리미엄 트림은 보조금 포함 3천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코나 내연기관 모델도 옵션을 이것저것 넣으면 3천 초중반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내연기관 모델이 꽤 비싸게 나와서 전기차는 이거보다 훨씬 비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구매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소형 SUV잖아요. 소형차인 것 치고 가격 범위도 너무 타이트하고 선택지가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약간 토리스 전기차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토리스 전기차도 옵션이 기본화된 게 많아서 최하위 트림, 흔히 말하는 깡통 트림으로 사도 된다고 했잖아요. 코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게 모두 기본입니다. 그래서 롱레인지 모델이 하위 트림인 프리미엄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보이고요. 이 가격이 이제 3천만원 중반 정도가 될 거란 거죠. 물론 이 가격도 비쌉니다. 절대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전기차라도 소형 SUV 가격이 3천만원 중반이 말이 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위치상으로 맞는 가격입니다. 내연기관 모델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비싼 수준이고 토리스 전기차도 보조금을 포함하면 3,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롱레인지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아이오닉5도 보조금 포함 4천만원 되니까 상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딱 맞는 위치인 거죠. 사실 대부분이 이거보다 비싸게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풀옵션으로 가면 아이오닉5도 씹어먹는 가격이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3천만원 초중반에 살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닌가요? 이 선택지를 기존에는 제공조차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물러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여기엔 복잡한 조건들도 얽혀있고 해외 시장 상황도 살펴봐야 하는데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여론을 현대차 나름대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건 실제로도 팩트거든요. 202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등록되는 승용차 평균 가격이 3,98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무려 4,806만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그냥 거들 뿐이었고요. SUV 판매량이 많아지고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 고가 전략을 펼치면서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추세면 올해 승용차 평균 가격은 5천만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의 국내 평균 가격을 보면 2020년까지 4,182만원이던 승용차 평균 가격이 작년에는 5천만원을 넘어섰고요. RV 모델 평균 가격도 4,177만원이던 게 4,64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기아는 현대차랑 조금 다른데 승용차 평균 가격이 100만원밖에 안 올랐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아시겠죠? 현대차는 그랜저 풀체인지가 나오면서 가격 상한선이 엄청 크게 뛰었잖아요. 그런데 기아는 아직 K8이 풀체인지 되기 전이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거고 대신 카니발하고 소렌토를 중심으로 연식 변경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RV 평균 가격이 3,626만원에서 4,355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별로 봐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깡통 트림 시작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인데요. 아반떼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시작 가격이 94만원 올랐고 코나는 풀체인지 되면서 무려 393만원이나 올랐습니다. G90은 연식 변경만 됐을 뿐인데 450만원이나 올랐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아무리 현대차그룹 독점 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브랜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KG 모빌리티가 토리스랑 토리스 전기차를 출시했고 쉐보레는 트릭스 풀체인지를 출시했단 말이죠. 일단 내연기관차 부문에서는 트릭스가 가격 기준을 제대로 잡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요즘 자동차 평균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해도 소형 SUV를 2천만원 초반 가격으로 출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이 덕에 사전계약 대수로 현대기아차를 압도해버렸단 말이죠. KG 모빌리티는 토리스 전기차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깡통 트림을 사도 될 정도로 기본 사양이 아주 좋고 코나랑 마찬가지로 다른 차종들하고 비교하면 가격 위치가 딱 맞고 보조금 포함 3,800만원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코나는 소형 SUV고 토레스는 중형 SUV로 분류됩니다. 둘 다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코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토레스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한다 해도 어쨌든 소형차가 중형차보다 비싼 건 현대차가 생각해도 아니다 싶었을 겁니다. 사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많이 올라도 에휴 어쩔 수 없나 보다, 계약 취소해야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KG 모빌리티랑 쉐보레가 신차를 출시하면서 뭐야 충분히 저렴하게 출시할 수 있었네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간 말해왔던 것처럼 현대차도 가격을 함부로 올리기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도 가격을 올리기가 눈치 보였을 겁니다. 방금 전에 국내 평균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해외 시장은 더합니다. 현대차의 해외 평균 가격을 나타낸 자료인데 승용차는 작년에 5천만원을 넘겼고요. RV 모델은 무려 6,28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내랑 비슷합니다. 국내에선 KG 모빌리티랑 한국GM이 가격 견제를 한다면 해외는 더하죠. 전기차는 테슬라랑 폭스바겐, GM 이런 브랜드들이 대표적인데 다들 가격을 내리거나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난리잖아요. 특히 테슬라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말 그대로 파격 할인, 폭탄 할인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면 점유율이 58%라고 하거든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는 72%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판매량 자체는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35%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 소리는 결국 뭔가요?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같은 기간 대비 151% 늘었는데 테슬라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건 테슬라 말고 다른 전기차 브랜드를 사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소리죠. 테슬라 입장에선 난감할 겁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브랜드 하나로 대중 가격도 잡아야 하고 프리미엄 가격도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중 브랜드는 현대차부터 폭스바겐, GM, 포드까지, 프리미엄 브랜드는 벤츠랑 BM 같은 브랜드까지 공격을 해버리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실제로 테슬라 점유율이 부진한 동안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0% 넘게 늘었고요. GM이랑 포드도 1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쪽에서는 BM이랑 벤츠도 신차를 열심히 출시하니까 당연히 휘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테슬라 입장에선 위기라 볼 수 있고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브랜드들 사이에선 기회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휘청이는 동안 대중적인 가격대의 전기차 시장을 잡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폭스바겐이랑 GM은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현대차는 소형 SUV를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5천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으로 내놨다, 가뜩이나 보조금 혜택도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현대차도 테슬라랑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더 저렴한 폭스바겐이나 GM 전기차를 사지 뭐하러 현대차를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 번째는 마침 지금 가격을 올릴 만한 명분도 크게 줄었다는 게 큰데 여기에는 이제 중국 브랜드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랜저는 사실 가격을 많이 올려도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판매량도 큰 타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랜저는 비싸게 팔아도 되는 차니까요. 물론 초기 품질 문제는 많죠. 그런데 이런 건 일단 제쳐두고 그랜저라는 차급 자체는 현대차 내에서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코나보다는 훨씬 많고 뚜렷하다는 거죠. 그런데 코나는 아닙니다. 코나는 소형 SUV고 소형 SUV를 사는 사람들 치고 그랜저급의 고급스러움과 그랜저 뺨치는 가격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산 부품이라고 봅니다.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민감한 주제가 배터리 아닌가요? 이제 현대차 그룹도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하잖아요. 코나도 CATL 배터리를 쓰거든요. 물론 리튬 인산철이 아니라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쓴다고 합니다. 문제는 리튬 이온이든 리튬 인산철이든 중요한 건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거란 말이죠. 그냥 소비자들은 중국산 배터리라는 말만 들으면 중국산을 쓴다고? 그럼 당연히 가격이라도 저렴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대신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명분으로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려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만 봐도 중국산 전기차 성장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점유율도 보면 상위권에 있는 중국 브랜드는 죄다 성장세인데 한국이랑 일본 브랜드는 점유율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코나가 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나왔으면 조금 비싸게 나와도 이해해 줄 만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아마 비싸게 나왔는데 국산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했으면 그래도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실드 쳐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CATL 배터리를 달고 나왔습니다. 가격 상승의 명분이 사라졌고 여기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면 비판이 되고 판매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포함한 가격이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비싸게 책정을 해서 그나마 비싸다는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 신차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KG 모빌리티랑 한국GM이 계속해서 신차를 저렴하게 출시하면 판매량에 영향이 가는 순간 현대차도 가격 상승폭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